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내일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먼저 발표한다 이러놓고서 이제 발표를 아침 10시에 했는데 일단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4년 11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자,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크게 좋은 반응은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일문일답을 안 한 것 같죠? 네. 일문일답하면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네. 보충 질문을 할 테니까 뭐 피해간 것 같은데 에이 정치인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약간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잘못됐다. 또 사과한다. 극복하고 미래로 가겠다. 네. 이런 얘기한 것 자체는 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아쉬운 건 이제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어가지고 12월 3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1월 1일자 신년사에 하든가 이번 주에 화수목금 언젠가 한다 하다가 이제 뭘 좀 이런 거 저런 걸 따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뭐 구형 내란 네. 우두머리 사건 재판 뭐 구형 뭐 이런 것도 좀 따진 것 같고 지금 그게 내일 모레죠? 9일. 네, 그렇게 예정돼 있죠. 네. 또 이제 민주당 안에 뭐 여러 가지 사건 뭐 우리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오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전격적으로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건 뭐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런 건 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네. 좀 묘하더라고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네. 이게 추정건데 이거 미리 이 회견문을 좀 미리 보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이른바 장동혁 대표하고 평소에 가까운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약간 좀 짜고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의외로 저는 조갑재 네. 닷컴의 조갑재 대표님 쓰신 걸 보고 약간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썼나요? 이 출력해왔습니다. 네. 하도 세서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이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2030 세대를 당원으로 대거 영입해서 당권을 강화하고 극우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거다. 지금도 극우화돼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확실히 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강도 높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도 꽤 많으신 분이고 원래 언론계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했던 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그랬죠. 이분이 또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보수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미흡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사과를 하면서 쇄신안 여러 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요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그 방송에 김준일 평론가가 네. 그 주식 이야기하면서 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늦었다 뭐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었다. 그리고 조갑재 그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뭐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고 메신저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을 하든 장동혁 그 대표의 이야기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고 네. 타이밍도 놓쳤고 신뢰도도 잃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파장을 주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전통의 KSY에서 네. 예. 조사를 하셨군요. 예. 네. 그 5, 6일 날 네. 5일, 6일 해가지고 14차 정기 조사를 했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사실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3%. 당 지지율이. 2주 전 조사에 비해서 3.8%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좀 봐주신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신 거 맞죠?
저희 공적인 생명입니다. 그 지난번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33%. 해서 그 1% 정도가 거의 그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네. 저 정도 상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잘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상대가 못해가지고 반사의 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네. 민주당에 이 정도 좀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위기감이 좀 더 커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나왔던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뭐요?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통과되고 해제 표결 이후에 대통령에게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얼굴 두껍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해제 표결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한동훈 전 그렇죠. 대표잖아요. 그때 한동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같이 했었다가 지금 그 한동훈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지 공경에 처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야, 저는 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너무 입체적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뭐 사과 피치 못해서 했지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으로 뒤로 물러선 상황에서 그것도 신뢰 없이 했기 때문에 이 파장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별로 보이진 않는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부분도 그런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아니 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우원식 의장이 땅땅땅 해서 결의를 했잖아요. 네. 그 당연히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건의한 거를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걸 듣고 저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 당에 그리고 그 표결을 방해했다는 걸로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추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박수 치고 뭐 이랬던 당이잖아요. 너무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국회 하셔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참. 제2의 계엄을 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랑할 게 워낙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찾은 것 같은데 참 좀 구차하죠. 네, 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우리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것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그 중도 확산 당 쇄신을 요구한 사람들이 이 요구를 할 때마다 해가 바뀌면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답변이에요. 이게 아마 파격적인 변화라고 본인 오늘 스스로 아무리 봐도 이거 파격적 변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게 없는 게 얼마나 큰 파격입니까? 지금 같은 근데 때. 이제 다만 네. 저는 이제 보수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어쨌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이 실천이 더 중요하다. 오늘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 메시지도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절연 또 사과 이런 메시지는 좋았고 앞으로 이제 이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당내 의원들 중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12월 3일에 국회의원 25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과를 하고 나서 아예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고요. 네. 무슨 대안과 미래. 네. 여기 뭐 송석준, 권영진, 박정아, 이성원, 유영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도 뭐 일단 평가하는 뭐 이런 걸 냈어요.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좀 가까운 의원들 반응이 역시 특이하던데. 어떤가요? 뼈가 부러졌는데 빨간 약을 바르는 느낌이다. 네. 또 그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 윤호개인 세력하고의 관계 정리가 이게 핵심인데 그게 빠져 있다.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인 것 같아요. 전 사실 내용 중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하겠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네. 발표했던 것 중에 그 국민공감연대 뭐 이렇게 해서 뭐 세 가지 청년 2030 있고 그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2030 있고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공감연대. 근데 약자와의 동행이 누구의 슬로건이었냐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근데 그걸 뭐 확대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표현 자체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바꿨더라고요. 딱 보면서
요소요소에 칼을 숨겨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 그리고 연초에 어쨌든 오세훈 시장과 한번 부딪혔지 않습니까? 네. 그 위기감 때문에 이 발표를 하게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런 몇 가지 징후들에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자와의 동행을 모두 함께하는 이렇게 바꿨다는 거는 강자하고도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이 그런 얘기를 의미군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그렇게 좌파 아니다. 그 오세훈 시장은 뭐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세력을 다. 뭐 좀 안타깝죠. 모든 세력. 자, 모든 세력을 다 어루겠다라고 했는데 그 그건 모든 아무것도 아닌 거랑 세력이 똑같은 한동훈 전 겁니다. 대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 봅니다. 빼죠. 거기 이게 그거 방식이 없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 그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굴러가고 있는 데에서 스펙트럼을 넓힐 때는 내부에서 스펙트럼을 넓혀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정책적인 이 폭들도 좀 넓히고 지금까지는 안 했던 방향을 채택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나 공공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이를테면 개혁신당이나 이런 당하고의 역할 분담, 그래서 범보수를 정체성이 명확한 상황에서 외부로 확산해서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라는 그 방향을 저는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하겠지만 국민의힘 자체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등 같이 갈 수 없는 세력들은 단호하게 잘라낼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조차도 확장을 위해서 진보 쪽으로 넘어오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극우 세력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당이 역할 분담이 되면서 나중에 연대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을 넓힌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되지 전략은 않으면. 맞는 전략이라고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요. 왜냐하면, 이 역할 분담이 서로 존중될 수 있거나, 이 허용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연대가 되는데, 네. 이쪽이 그렇게 가버리면 개혁신당이 연대할 수 연대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렇게 쳐내는데 연대의 진정성을 이해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쪼그라들어 버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은 뭐 구상은 그랬으나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정동혁 대표 혁신안에 대해서 네. 저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네. 이준석 네. 개혁신당 대표가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왜 안 하는 거지? 뭔가 한마디 할 법한데 세상 만사 모든 일에 코멘트하는 이준석 네. 대표인데 뭐가 좀 머릿속에 복잡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쓴 건 아니고 이렇게 네. 기자들 사이에 도는 글인데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네. 의외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나름 그래도 좀 아량을 베푼 건 아닌가. 지금 아량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인데 뭐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일단 잘했다 그런데 좀 보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행동 뭐 본인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보겠다라는 거죠. 뭐. 윤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의상이 목을 치면 용서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로서 이제 뭐가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상황은 계속될 걸로 예상하는 게 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눈에 띄는 게 당명을 바꾸겠다 이거거든요. 자, 국민의힘 뭐 물론 민주당도 당명을 많이 바꾸고 국민의힘도 계속 당명을 많이 바꿔왔는데 자, 앞으로 뭘로 추천해 주세요. 당명. 말씀드렸죠. 네. 정청래 대표하고 제가 같이 처음에 활동했던 단체 이름이 네. 2003년도에 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래요? 실제 정치개혁, 그랬구나. 언론개혁, 국민통합, 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네. 뭐 세게 했었어요. 이름을 그때. 뺏기셨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는 뭐 저희가 뭐 저작권 감히 저쪽에서 그걸 쓸 거라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그래서 네. 처음에 국민의힘으로 바꿨을 때 얼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내려놓으신다니 그건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당명 바꾼다는 게 유일하게 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 이름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여야 될 거니까 뭐 네. 일편단심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편단심? 윤을 버리지를 못해요. 예. 우리는 윤과 함께 지고지순당 일편단심이다. 뭐 이런 지고지순. 예. 추천 좀 해주세요. 당명. 뭐 세 개쯤 추천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자유당 자유당.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공화당 이런 공화당.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합치면 뭐가 되죠?
자민당. 아, 자민당. 이렇게 그 됩니다. 자민당은 약간 자민련이 좀 떠오르긴 하네요. 그럼 그게 제일 어울리네. 제일 어울리죠. 마침 또 그 이웃 국가, 또 자민당도 있고. 그런 자민당. 그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 아, 왠지 셋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나올 거예요 아마. 아. 사전에 또 협의를 좀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당 이름 새로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렵죠. 그래서, 예, 아주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올해 당명이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 한나라당. 그게 제일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나라당 기자들끼리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뭐라고 불렀나요? 당나라당. 아, 당나라당.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오합지졸이다 이런 의미로 그때 이제 야당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기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국민의힘? 짐. 국짐당. 네. 국힘당도 아니고 국짐당. 그래서 이 당명 잘못 지으면 이제 야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게 좀 뭔가 보시죠. 별칭을 만들기 어려운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전에 열린우리당은 여우당 그래가지고 여우당, 네. 제발 그렇게 좀 불러주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렵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어떻게 당명을 지을지 한번 장모님이 지켜보도록 하나 좀 장명을 그러니까 해주시면. 국민의힘 당명은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당 아닌 당 뭐 이런 걸로 하든지. 지금 또 국민의힘은 그 윤리위 구성 때문에 또 지금 자중질환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윤리위원 7명이 임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윤리위원은 비공개였는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었고 그 중에서 3명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이제 채워 넣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이제 호선으로 본인들끼리 이제 위원장을 뽑았어요. 그게 바로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일단 방첩사 자문위원 활동을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국내에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벌인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배우자도 방첩사 보안연구소에 채용이 됐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12월 2일 전날 채용이 됐고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다시 또 그만뒀다. 이런 의혹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 윤리위원장, 윤리위원들 그만두고 그다음에 면면도 문제들이 좀 많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위원들 많이 선택하냐. 네. 근데 의지의 문제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정신이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그 당에서 윤리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을 제일 먼저 다뤄야 되는지 잘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애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판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상황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자발적인 유유상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택을 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외에는 누가 이름을 걸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이 저는 상황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윤리위원 한두 명이 좀 보기에 색깔이 조금 옅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렇게 당의 분위기들이 반영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게 뻔한 사람들을 채워 넣는 거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면서 지방선거 때 후보들 많이 못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도 못 구하는 마당에. 그러니까요. 윤리위원들을 1차 구했는데 이제 원래 윤리위원들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기자들이 취재해서 이름을 쓴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비공개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일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명단을 냈는 공개되는 바람에 그중에서 나 그렇다면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몇 사람이 사퇴해서 지금 멤버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 또 어쨌든 이제 위원장을 하기로 한 뭐 호선했다고 하죠. 이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인물인데 네. 이 범죄학 석사하고 박사하고 네. 나중에 국내에서 서울대에서 또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 우리 상식적으로 중앙윤리위원장이면 법률가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네. 아니면 정치학 교수가 하거나 정당이니까 범죄학 석사 범죄를 집어내기 위해서? 누군가 이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한 위원장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 네. 이분이 아까 방첩사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인지전, 심리전 이 자문위원 그 분야의 자문위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확인은 아니고 추정인데 네. 방첩사에서 아니 뭐 이왕이면 우리 사령부에 좀 취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니 나는 뭐 난 대학 교수니까 됐고 네. 대신 내 처를 좀 뭐 이랬던 것 아니냐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아마 좀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할 때 아마 기자들 질문이 나올 겁니다. 네. 본인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임무라고 할까 이게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범죄학 범죄자로 만드느냐. 깔끔하게 처단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분도 무슨 돌로 쳐 죽인다 뭐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고 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던데 네. 그 비슷한 장면이 여기서 또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저희 조사했던 것 중에 그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재해야 된다는 당무감사위의 입장에 네. 공감하는 퍼센테이지가 43.1%입니다. 뭐 꽤 높네요. 높죠. 네. 그다음에 사실을 왜곡한 조작 감사로 신뢰할 수 없다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 네. 이 24.4%입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 근데 이게 당연히 조작이나 이런 게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3.1%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 공감한다라고 그래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또 많군요. 더 많은 건 아니죠. 네. 더 많은 건 아닌데 33%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일반 국민보다는 한동훈 편을 드는 국민의힘 높죠. 지지자가 더 높죠. 많다는. 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30.1%. 그러니까 세가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론 한동훈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이런 당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적시해서 공감도를 물었을 때 30%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는 네. 이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 조작을 했다. 이 부분이 완전히 다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실제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논쟁을 벌이겠죠. 네. 어쨌든 이 윤미루 교수 위원장, 윤리위원장 이분이 2023년 네. 중국 당하고 국가기관에서 뭔가 국내 댓글 조작을 한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길게 한 적이 있어요. 네. 벌써 한 2년 반 전이죠. 근데 묘한 게 이제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저 IP 추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안 되고 IP 추적은 불가능하고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 IP 추적을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거는 없다. 진짜 의심스러운 분이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아니 증거는 없다고 IP 추적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나 내가 그 분야 전문가인데 나 같은 전문가가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댓글이 많다. 네. 그래서 그걸 어쩌라는 건지 그 진행을 하던 방송 진행자가 좀 황당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여기서 이제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열릴 텐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증이 없어도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처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 중심으로 정당으로 가겠다는 게 그 말인가 보네. 이런 전문가? 이런 종류의 전문가? 데이터 없이 감으로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때도 그랬는데 이 부담은 장동혁 대표한테 100%다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조금 유감 표명 정도만 좀 해주라.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도 화합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양쪽 다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쇄신안을 발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 발표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사퇴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식품 명인 식혜 부문 제96호로 선정된 서정욱 명인의 느린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빨리 만들기 위해 인위적인 효소를 쓰지 않고 화학 첨가물, 보존료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정과와 12곡 미수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느린 식혜는 편하고 저렴하게 마켓하니에서 주문해보세요.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저명한 그 조사기관이 KSY에서 네. 지난 2, 3일 날 네. 부산시장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부산시장 관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김도욱 의장이 10.6%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전재수 장관이 제일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네. 박형준 시장이 나왔죠. 근데 네. 전재수 장관이 그래도 이쪽에서는 제일 유력한, 민주당에서는 제일 유력한 후보니까 가상 대결을 둘둘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하고 전재수 그 원할 때 32.3%가 나왔었어요. 네. 박형준 그러니까 지지요. 네. 김도욱 의장이 33.2%가 나왔습니다. 아, 조금 높게 나왔 더 높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시장이 거의 그러니까 완톱으로 있었는데 네.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KSY가 또 정치에 관여하게 됐구나. 아, 이렇게. KSY 결과를 네. 보고 이겼다. 그만 좀 저희 걸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그런 정책 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을 놓치면은 지방선거 그 완패거든요, 거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이 빨리 몸을 풀고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김도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한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가능성이 열린다면 당연히 해봄직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본인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장군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냥 품성론 네, 품성.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김도욱 의원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야 간에도 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이제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지난번 총선 때 나 도저히 너무 양극화가 심해서 네. 너무 싸움이 심해서 나는 도저히 정치 못하겠다 하고 불출마하겠다고 하고 어디 여행을 떠나고 이랬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아니 당신 출마 안 하면 여기 그냥 민주당에 넘어간다 해서 잡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출마를 시켰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하고는 인품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 저는 안 나갈 걸로 봐요. 그래요? 이분은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국회의원을 약간 억지 춘향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정책위의장 해달라고 할 때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일종의 약간 조건부였습니다. 우리 중도 확장 못하면 우리 당 다 죽는다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몇 달 동안 기다려봐도 안 하니까 이제 못 견디고 지난 연말에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작아 보이지만 이 장동혁 대표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탈이에요. 이거 만회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김도욱 의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니 뭐 기자들도 사실은 김도욱 의원을 꽤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굉장히 품성이 좋으시고 뭐 여러 가지. 기자분들이 장도혁 대표 옛날에 좋아했었다면서요. 아 그러네요. 갑자기 그 얘기 진짜로. 들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극찬을 하셔놓고.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한 걸로 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저는 상영 기자님하고 뭐 내기할 건 아니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국민의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산판에서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든지 출마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김도욱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되어 있거나 너무 생각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서 평이 괜찮다면 지역에서도 그리고 부산시 전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너무 지역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쪽 선거는 거의 김도욱 의원이 좌지우지하는 판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 카드를 쉽게 놓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거는 이중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이든 아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이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총선 때 이제 끌려 들어온 것처럼 이번에도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당의 요청에 의해서 억지로 출마할 가능성 그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KSY가 조사를 한번 더 해서 좀 좋은 수치가 나오면 그 정치라는 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네, 분야이기 네.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 못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과감한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광역단체장 중에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을 거의 다 날리고 사람을 새로 전략공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실력이 돼야 되는데 네. 박형준 부산시장 날릴 수 있을까요? 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걸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진짜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살리려면 자기 한 몸 버릴 각오하고 현역 단체장들을 막 날리고 이렇게 되면 뭐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격변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네. 뭐 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면 현역들이 날아가든 대표가 날아가든 둘 중에 하나 날아가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어떤 거든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